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마지막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났느냐. 바로 이 폭이 3.2m에 불과한 이 골목에서 그야말로 압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경사전을 졌고 그러다 보니까 5겹, 6겹으로까지 쌓였다. 그래서 이 내리막 병목 현상이 사고를 갖다가 굉장히 키웠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실종을 신고한 실종 신고가 된 건수가요, 무려 3,580건이나 됩니다. 전화 실종 신고가 3,493건, 한남종 주민센터 신고가 방문 신고가 87건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31일 아침부터는 서울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용산구도 이태원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본청과 투자 출연기관은 11월 5일까지 조기를 개항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30일하고 31일 이틀간 이태원 관광특구 협의회는 이 자체적으로 이태원로 주변에 있는 100여 개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요, 이 사망자 인적 사건과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서 유족을 지원할 예정이고, 사망자 유족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장례 대책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와 장례 유족 지원은요,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하고, 화장시설 가동 횟수도 하루 최대 60건 늘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서울시에서는요, 사고 수습과 유가족의 인계 지원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태원 참사가 이렇게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느냐? 우선 성인 100명이 밀면요, 18톤의 압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파에 깔린 사람의 가슴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흉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질식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장기 출혈까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현장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꼭 검진을 받을 것을 의사들이 지금 권고하고 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서는요, 이 복강 내 혈액이 고이는 혈복강으로 사망한 사례가 지금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부 압박이 심해져 가지고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이로 인해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요,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냐면, 다른 외상이 없지만 유독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사망자가 많았는데 이거는 장기 파열에 의한 혈복강이다. 이럴 경우에는 빠른 이송과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희생자들이 사고 현장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요,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을 것을 전문가들은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 통증이 없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 부종 등이 뒤늦게 발생하는 것도 있고, 병원에 가서 복부 등 아픈 부위에 대한 검진을 받을 것을 의료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해밀턴 호텔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미국인 남매가 있어요. 이 미국인 남매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대혼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초저녁에는 나가 있었는데 워낙 인파가 몰려서 바로 호텔에 들어와 있다가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 9층에서 봤으니까 생생하게 현장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클럽 음악이 터져 나왔는데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 있던 스페인 출신의 마르코 모델리도 워싱턴 포스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근처에서 교통 경찰 몇 명 본 것이 전부인데 헬로윈을 맞아서 경찰 복장으로 꾸민 방문객이 오히려 더 많아서 혼란이 커졌다. 이런 지금 이제 목격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가장 큰 사고가 난 길은 말이죠. 폭이 3.2m의 아주 좁은 내리막길. 그저 이제 한 5.5평 되는 이 조그만 길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는 5.7m고 폭은 3.2m인데 여기에서 대규모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5.5평 공간이었는데요. 야, 이 5.5평, 네, 단칸방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명이 작은 원룸 크기 정도에 불과한 이 공간에 6겹 7뼘씩 뒤엉키는 바람에 사망자가 늘어났고 숨진 154명하고 다친 132명. 이번 참사의 모든 사상자가 바로 요 대목에서, 이 골목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 안이 삽시간에 아비 규환이 되고 뒤엉킨 사람들 사이에서 살려달라 이런 외침이 뒤따랐고 또 팔을 휘저으면서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 넘어져요 밀지 마라는 외침도 잇따랐다. 그리고요, 이 주변에서 이 정말 아비 규환의 이 상황이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30분을 버티기도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 녀석은 키가 커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는데 이 가슴 부분이 끼어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숨 쉬라고 또 마스크를 내려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10시 15분경에 사고가 났는데 인파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제대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서 11시가 넘어서야 이 구급대원들의 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정말 아비규환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배우 이지한 씨도 현장에서 압사로 생명을 잃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듀스 101 시즌 2 출신의 이 배우인데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말이죠. 굉장히 젊어요. 98년생. 그러니까 서른도 안 됐죠. 24살이네요. 예.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영상이 자꾸 생각이 나서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전문가들은 망설이지 말고 상담 전화를 이용하라. 그리고 또 정신과에 꼭 가서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다니는 우리 국민들도 요즘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입견을 버리고 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우선 관련 영상 그리고 사진 같은 것은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요, 이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털이라든가 웹사이트 운영진들도 관련 게시물을 적절하게 게시해서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라든가 트위터 등 일부 포털과 소셜미디어는 사고 관련 글 작성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문을 올리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발견할 시 신고해 줄 것을 사용자들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이런 심리적 반응이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고를 접한 경우에는 그 충격이 불안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준에 해당하거나 특정 정신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멍해지고 계속 사고 장면이 생각나는 현상이 개인에게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유족과 부상자들이다. 그러면서요, 이 정신건강 상담 전화, 그러니까 이제 1577-0199를 적극 이용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면서 전문 요원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을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요, 이 사고 관련 심리치료를 위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100여 명 규모의 통합심리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요,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목격자 등 천여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부상자의 경우에는요, 공무원과 지자체, 그리고 의사협회 등과 협력해서 밀착 지원할 예정이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지원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라우마 당사자들의 치료 과정과 2차 피해 확산과 관련해서 보통 사고를 경험한 트라우마보다도 2차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 공방과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낙인을 찍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심리 상태가 심각한 분들 중에서 진료나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여력이 없다든지 또 상담을 받아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전문 상담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요, 여전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인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의 경우에도요, 2017년부터 지난해 수치를 보면 무려 2.4배가 늘었다. 그래서 편견과 오해들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고, 주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힘들면 누구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중앙일보의 박종성의 살아내다 오피니언인데요. 칼럼. 이 박종석 정신과 의사가 지금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할 일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날카로운 말을 멈춰라.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견뎌내자. 이렇게 딱 한 줄로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마음가짐의 자세를 조언하고 있어요.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지금은 그걸 궁금해하고 원인을 파헤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 트라우마 직후에는 그저 모두 같이 아파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널리 퍼져서 모두의 아픔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요, 헬로윈 파티에 가서 사고를 당한 어린 친구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또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그저 불행한 사고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훈계할 일이 아니고 당신의 개인적 판단이나 생각은 잠시 덮어주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당 마련했어야 할 대책이나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 굳이 설교하려면 슬픔과 애도, 존중의식이 끝나고 하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간은 최소 2달 이상이다. 적어도 이 동안에는 함부로 남 탓이나 비난을 해서 쓸데없는 불신과 분노를 조장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제발 멈춰달라. 온 국민이 경건히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해야 할 이 시기에 이미 누군가 그리한 것처럼 또 누군가는 분명히 이 재난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그리고 다른 정당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개탄스럽다. 그리고 비단 정치뿐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이 슬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영상 조회수를 올리려는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자중하길 부탁한다. 마지막으로요, 타인의 아픔과 불행에 대해서 제3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존중하고 아픔을 보듬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역할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게 아니다. 정반대로 이런 분노의 연쇄를 받고 우리 사회가 집단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 역할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분도요, 이 소시오패스, 일부 유튜브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보도의 초점은 정부 당국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 유족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메시지, 전문 의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이 조언,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도 보도해드리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본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